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의 냉담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직장 생활 노하우를 전하는 책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를 소개합니다.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는 이청한의 에세이로 모모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청한 작가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었다가 리얼 직장 생활이 궁금해 아르바이트 나간 회사에 홀딱 빠져서 그곳에 10년 넘게 근무하는 사람. 그 회사의 모든 것이 좋아서 꿈을 유예하고 안정적인 삶도 같이 있다 믿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는 신입이 처음 가진 환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땅에 발을 붙인 현실의 존재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루를 알차게 채워주는 회사와 일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깊은 사위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합니다. 저자의 경험담과 조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행복한 미래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열하고 버거워 방황으로 채워지는 일터의 시간은 여기저기 부딪혀 인생이라는 문제지에 정답 없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중심을 잡아가면 알 수 없는 미래와 냉담한 일터 사이에서 두려움 너머의 감미로운 성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다치지도 지치지도 않을 일의 의미를 찾아야만 할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내 시간을 사랑하고 장악하려면 무얼 어떻게 인내하고 감당해야만 할까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는 이런 물음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생활에 지쳐 힘들 때 꺼내어 펼쳐보면 생각의 방향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비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바로 서기 위해 몹시도 어렵게 흔들렸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호련히 사라지고 싶은 날이 생겼을 때 당신의 사회생활이 덜 힘들기를. 어른인 척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봐.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나이를 먹어 노화를 겪지. 하지만 우리 정신연령도 몸에 맞게 올바로 나이 먹고 있을까? 10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살 때의 정신연령과 지금의 나 얼마나 바뀐 것 같아? 겉모습이 변화했다고 굳이 속까지 맞출 필요는 없잖아.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떠올려봐. 어린이같이 떼쓰는 어른들도 있잖아. 내가 꼭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청춘이 끝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누군가는 청춘의 나이에 살면서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멈춰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를 병마와 싸우면서도 청춘을 능가할 열정과 패기를 품고 있어. 삶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 계절은 종료됐다가 다시 피어나길 끝없이 반복하겠지만 당신이 완전한 종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해가 바뀌니까 나에 대한 고찰이 심화되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빈도가 늘어가. 한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들도 비슷해. 부장님도 상무님도 사장님도 열렬한 고민 속에 자아 성찰을 하더라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직장인의 원초적인 고민 말이야. 까놓고 보니 어른들도 같아. 오히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센 척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약한 존재지. 살면서 센 척하는 나약한 존재를 만나면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자. 마음으로 측은하게 여기면서 돌봐주라고. 그리고 가끔씩 센 척하는 나 자신도 좀 돌봐주고. 인생이, 조직이, 우리들 사는 곳이 반사적으로 학습되어 그런지 맹렬하게 쏘아붙이면 더욱 괴롭히려 들더라고. 알아, 나도 때때로 내 힘으로 바뀌는 건 없다고 허공에 외칠 때가 생기고 그 무력감이 너를 옥죄한다는 걸. 그럼에도 지나고 보면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시간의 힘이고 세상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깜짝 선물인가 봐. 어른이라고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앞으로 우리 어른인 척 하지 말자. 내가 아는 모든 멋진 어른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어른인 척 하지 않더라고. 이런 사람 만나면 도망 필수. 삶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옛 선현들이 찾고 헤매었으나 또한 현대에 이르러 유식하고 현명한 어른들이 늘 연구해 왔으나 만인이 이것은 진리요 하며 인정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있다.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며 때로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본질들도 변한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세우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거한 사회생활 진리를 딱 하나만 피력해 보라면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피해라. 만나면 피곤해지고 상대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게 중요치도 않다. 요는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저 사람 피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어주고 배려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에너지 모두를 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 주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급기야 그 에너지 수거꾼들은 나를 지배하려 든다. 쿡쿡 찔러보다 쑥쑥 당해주니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다. 전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한다. 단순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삶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내가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생활에서 깨달은 진리다. 나르시시스트를 잘 피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훨씬 덜 힘들게 흘러갈 수 있다. 인별에 돌아다니는 유명 이미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는 개새끼를 적게 만나는 게 인간의 복이다. 조금 과하긴 하나 어떤 현자의 말보다 명언이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 알아줌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다. 어쩌면 전부이다. 누군가를 죽고 살게 한다. 함이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중에서 어쩌면 늘 나는 그 망할 인정욕구에 시달렸다. 스펙 쟁쟁한 애들 사이에서 나조차 인지 못할 인정욕에 메말라 있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았다. 센스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내심 긴장했다. 열등감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태 센스가 없었던 것이다. 나 자신을 파악하는 센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는 다시 떠올려 봐도 멋쟁이였다. 한겨울에 미니스커트를 입으려고 바라 그랬으니 말이다. 엄마는 춥다고 말렸지만 내가 완고하니 결국 입는 걸 허락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멋부리려면 이 정도 추위는 견뎌야 되는 거야? 현관 밖에 나서자마자 이가 덜덜 떨리는 강추위에 멋이고 뭐고 미니스커트를 입기를 결정한 판단을 후회했지만 나는 꿋꿋이 견디기로 했다. 멋져 보이기를 택했고 추워서 죽을지언정 지기 싫었다.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지만 혼자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흔히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매면 삼류라고 유치한 거라고 말한다. 조용한 퇴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화는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려 한다는 헛똑똑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나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 인정 욕구를 피할 수는 없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나 다름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용기를 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간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노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자. 어떤 날은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쉬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모습이 나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나만 나를 인정하면 내가 나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도 해볼 만하다.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마라. 오프라 윈프리.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은 곧 언어에 힘이 있다는 소리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주변의 상황과 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언어는 나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세상은 자주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내어놓는다. 이토록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존재를 피력할 수단은 역설적으로 언어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TV 채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알맹이 없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어이없는 표현에 밥맛이 뚝 떨어졌다. 땡땡 문제 해결에 있어서 XX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땡땡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밥 먹다가 흘려들어서 내가 온전한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표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설적 역할은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전략적 소통의 실행 계획은 하나 밝혀진 것 없었다. 대체 뉴스의 주인공이었던 화자가 하고자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누구 아는 분이 계시면 해석을 부탁드린다. 헛웃음이 나온다. 언젠가부터 나는 입만 터는 사람들을 비판해왔다. 그때의 그 뉴스 그리고 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내게 입털기의 전형으로 오래 뇌리에 각인될 것이다. 불명확한 언어가 오가는 비건설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말과 글을 찰떡같이 사용해야 한다. 알맹이가 없는 언어를 기이하게 펼쳐 부끄러운 일을 생산치 말고
또한 남들이 내 말을 해석하게 만드는 수고로움을 투척하지 말자. 그리고 제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철저히 고뇌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부탁이다. 진짜. 딱 하루만큼의 시간. 어느 해 봄의 기록. 며칠 새 내게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마에 상처가 났고 회사에는 간담이 서늘해질 만한 사건이 있었고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은 왜 이렇게 항상 경직되어 있는지 이래서 항상 어깨가 결리나 보다. 습관처럼 뒷목과 어깨를 주무르면서 출근길 아침 버스의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에 눈이 번쩍 떠졌다. 분명히 토요일 산책길에 너희를 마주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긴 했지만 아직 아기 꽃이었는데 이제 모두 피어선 딱 월요일 아침처럼 반짝인다. 만 하루, 딱 하루만큼의 시간, 고작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뿐인데 세계 완연함이며 차창 너머로 스며드는 봄의 선명도는 체감상 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 버스를 타고 빠르게 그 풍경들을 지나치면서 꽃들 틈에서 내 마음도 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빛의 움직임을 향해 하늘을 향해 풍요로운 봄의 물줄기를 끝없이 뻗어나가는 한치의 아쉬움 없는 저들, 그 꽃처럼 올 한 해 이렇게 몸은 골골하더라도 꽃잎처럼 약하더라도 그 기운은 강렬하고 선명하기를 매해 더 크고 깊게 기운을 발산하는 꽃처럼 나도 하루하루 더 피어나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하루하루의 힘, 단 며칠 만개하기 위해 꽃이 차곡차곡 웅크리며 비축해 두었을 잠재력과 그가 홀로 겨우내 인내했을 시간, 우리에게 지어준 무한한 행복감 꼭 본받고 싶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 잊지 마.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을 거야. 하등 쓸데없는 잔소리.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이것이 진정한 조언인지 잔소리인지 매 순간 구별해야 하는 사회. 다르면서 비슷한 용어는 마이크로 매니징. 나 때는 진짜 그랬었어. 얘기해 준 것 뿐인데 라떼 시전한다고 놀림받는 사회. 인턴이 임원들보다 더 똑똑할지 모르지만 성장하고 성공하기는 어려운 시대. 전 국민이 성장 욕구에 시달리며 혹시나 도태될까봐 디지털 역량 기르기에 환장하는 시대. 그럼에도 남는 시간 모두 갓생을 살아야 한다며 스스로의 자유시간까지 자기 개발에 매달리는 시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서로에게 직접적인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입을 꾹 다물고 안간힘을 쓰지만 사회 전체가 광고판에 광고하듯 잔소리를 하고 있는 시대. 하등 쓸데없는 잔소리의 시대.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마. 버리고 싶은 것 잘 버리고 남길 것만 남겨. 시대의 흐름에 응하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패스해버려. 생각해보니 이런 말도 다 잔소리다.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2020년 10월 한 연예인의 인성 논란이 벌어지며 세상이 시끌시끌했다. 논란은 계속해서 증폭됐고 소속사와 본인이 직접 사과했다고 하니 당사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해졌다.
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단순히 사건만을 놓고 생각한다. 업계에서 인성이나 태도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초한 문제로 단기간에 일종의 몰락을 경험하는 이 현상을 그리 나쁘다고 느끼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반갑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권선징악 스토리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리 시끄러웠나 보다. 터질 게 터졌다 하면서 말이다. 하도 논란이 되기에 해당 연예인의 몇몇 사진을 보게 되었다. 웃는 얼굴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얼굴 너머의 표정이나 감정도 잘 보이지 않았다. 표정에 배어나오는 마음 상태는 숨기기 어려운 법인데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형 같았다. 생동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의 시간들도 종국엔 오래도록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텐데 지금껏 평판이 누적되어 근본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녹취를 결심한 것처럼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는 대체 평소에 어떠했기에 한 명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사건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몇몇 가까운 스태프들이 그 사람은 사실 따뜻한 사람이라며 지원 사격을 해주어 다행이긴 하다. 회사에 후배 사원이 들어오면 기회가 될 때 가급적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얘기의 요지는 태도가 곧 회사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지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정기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이기에 누군가 입사를 하면 어느 팀의 어느 직원인지 다 알게 되어 있다. 입사한 그 사람만 누가 누군지 모를 뿐이다. 그래서 보통은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생각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데 몇 번 그 광경을 목격한 나는 신입사원에게 미리 말을 해주자 판단했다.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인사를 하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꼭 인사해야 할 누군가에게 인사하지 않아 차감된 마이너스 점수를 다시 되돌리는 엄청난 노력보다는 훨씬 덜 힘들 것이라고. 그대들의 초창기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똑똑한 친구들은 바로 알아듣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살아온 대로 살게 되어 있다. 기본 내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아무리 포장하고 순서를 바꿔 아닌 척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인생에 큰 굴곡을 겪으면 바뀌기도 한다. 나도 인성 논란의 주인공인 연예인도 연예인에게 상처받은 상대방도 우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모두 하나같이 다 살던 대로 살아가겠지만 아주 조금씩은 바뀌며 살아갔으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는 누군가의 수고스러움이 담겼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만물의 감사의 시각을 느낄 수 있었으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내가 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여 복수심에 있는 힘껏 망하게 하기는 쉽다. 길을 쓰고 망하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그럼 이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한테만 드는 마음은 아닐 것이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소한 이유로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내 안에 이런 나쁜 마음도 잘 다스려야겠지만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한순간에 불온한 태도로
이런 마음을 품게 하진 않는지 살피고 또 겸손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태도는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를 무너뜨릴 수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각자의 삶을 전시하는 시대. 언제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 중이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보다 나와 마팔인 인스타 친구분들이 내 일상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전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돋보이려고, 더 자랑하고 싶어서, 매력을 뽐내려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고, 인맥을 다지고자 매일같이 전시장을 꾸린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시대. 인스타그램은 전시장이 되었다. 아니,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다 같은 전시장이다. 그러나 이전 시대의 전시가 일부 예술가나 성공한 사람의 전유물이었다면 현재의 그것은 조금 다르다. 이제는 결과만이 아닌 과정의 전시에 열광한다. 그 과정을 또 기가 막히게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프레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누가 먼저 실행하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완전히 잊힐 수도 화려하게 전시될 수도 있는 것. 웨인 다이어는 그의 책 인생의 태도에서 우리는 모두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랑한다. 어차피 누구나 전시하는 시대.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나는 나만의 역사, 고군분투의 기록을 계속 전시하기로 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도망 필수. 삶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옛 소년들이 찾고 헤매었으나 또한 현대에 이르러 유식하고 현명한 어른들이 늘 연구해 왔으나 만인이 이것은 진리요 하며 인정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있다.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며 때로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본질들도 변한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세우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거한 사회생활 진리를 딱 하나만 피력해 보라면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피해라. 만나면 피곤해지고 상대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게 중요치도 않다. 요는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저 사람 피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내어주고 배려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에너지 모두를 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 주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급기야 그 에너지 수거꾼들은 나를 지배하려 든다. 쿡쿡 찔러보다 쑥쑥 당해주니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다. 전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한다. 단순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삶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내가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생활에서 깨달은 진리다. 나르시시스트를 잘 피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훨씬 덜 힘들게 흘러갈 수 있다. 인별에 돌아다니는 유명 이미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는 개새끼를 적게 만나는 게 인간의 복이다. 조금 과하긴 하나 어떤 현자의 말보다 명언이다.